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 살고 있는 리아라 합니다. 모델 출신 어머니와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큰 키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매력적인 모델이 되고 싶었으나 늘 속에 엄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로서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또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튜어디스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전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원으로서 소속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큰 키와 어렸을 적부터 쌓은 다양한 해외 경험으로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는 단거리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짬이라고 하더군요. 짬이 차지 않아서 단거리 여행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아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장거리 비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저도 경력이 3년 정도 쌓였을 무렵 저는 한국항 노선의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케이팝으로 인해 두바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제가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동북아시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쯤이었나. 요즘 중국 같지 않아요. 길거리는 배를 드러내고 다니는 아저씨부터 길바닥은 너무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 1년이 끔찍했어요. 부모님께 울면서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면 안 되냐고 빌었을 정도죠. 부모님은 중국어는 배워두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버텼어요. 화장실은 너무 더러웠고 그것을 알면 좀 치우고 청결하게 관리를 할 것이지. 그 당시 중국인들은 자기들도 더러우니까 그냥 길에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의 남자의 것을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국제학교를 다녀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아이들과 다녔기에 학교에서 그 꼴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최악이었던 것은 중국의 똑똑한 아이들은 중화 사상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네 나라가 만든 줄 아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유학 도중 두바이로 가족 전체가 휴가를 갔고 그곳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골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얼른 그 선물을 줬는데요. 친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우리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더 나은데 뭐 이런 거를 사오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참 상처로 남아있네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유학 생활을 뒤로하고 1년이 지나 다시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과 중국은 아주 밀접한 국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니 한국인 승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는 언어를 정확하게 썼고 제 나라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국인 승무원들은 다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다들 저만큼이나 영어, 중국어, 아랍어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응을 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행으로 오신 것 같은 분들도 많았고 비즈니스적으로 오신 것 같은 분들도 꽤나 있었죠. 사실 이렇게나 많은 한국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권 보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도에 중국인의 여권 보유율은 6%입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두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인 승무원께서 그러자 그 승무원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권 보유율도 높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10시간 정도 걸려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승무원들도 다 내릴 준비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현지에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0시간 정도였죠. 저는 항공사 측에서 잡아준 숙소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넓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승무원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화장실을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볼일 보고 나서 동료 승무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 동료는 지치지도 않는지 짐만 내려놓고 바로 잠깐 산책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택시에서 잠깐 휴대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제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동료 승무원에게 너무 의지해서 제가 폰을 놓고 온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택시 아저씨가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를 돌려주시더니 인천공항으로 빠르게 가주시더라고요. 새벽이어서 그런지 엄청 밟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공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뿔싸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화장실의 줄이 긴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비행기가 도착을 연속으로 한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해서 화장실 줄을 기다리며 진땀을 흘렸어요. 그러자 제 앞에 있던 어떤 여성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라고 하시더니 한국어로 잠깐만요 여기 휴대폰을 두고 왔대서 확인 좀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니 미안해서 괜찮아요. 이미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보니 제 폰은 잃어버린 셈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자신이 길을 터줄 테니 빨리 이용한 칸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용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포기한 표정으로 역시나 없습니다.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를 전하고 가려고 하자 그 여자분은 여기 분실물센터 있잖아요. 연락해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를 놓아주세요 라고 그러자 그 한국인 여성은 이미 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기종은 잃어버린 시간은요 라고 하더니 같이 가보자며 제 팔을 이끌었죠. 그런데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제 폰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휴대폰 케이스가 특이하여 제 폰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동료 승무원과 함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말했어요. 동료는 보통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쉬워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넘기더라.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 여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네, 리아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감사합니다.